자, 또 쟁점형 키워드 가지고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 이제 제정에 관한 건안이네요. 자, 1036번. 자,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과세 요건을 규정할 수 있느냐? 자, 이거는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죠. 자, 조세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니까 법률로 정하도록 했어요. 과세 요건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 과세 요건 법률주의. 따라서 법률이 위임이 없는데 행정입법으로 과세 요건을 정하면 이건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 되겠죠. 자, 납세자의 세액 신고 의무 부과한 게 신고에 필요한 기본 사항으로 법률로 정해야 하는지. 자, 그렇죠. 우리 납세자의 세액 신고 의무를 부과해서 이 신고한 만큼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신고 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이 신고 의무에 관한, 이 신고에 관한 사항들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본질적 사항이죠. 이거는 반드시 그래서 법률로 정해야 된다. 자, 조세 감면에도 법률 근거가 필요한지. 자, 필요하다고 봤죠. 자, 조세를 감면하는 조세 감면 조치에 대해서도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된다. 조세는 정가 관계에 있다고 했죠. 자, 국민 모두가 조세를 내야 되는데 어느 누구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국민이 또 납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필요한 경비는 정해져 있는데, 네, 그만큼 누군가가 감면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이 또 그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정가 관계에 있다고 하죠. 따라서 다른 사람의 불이익으로 돌아오니까 조세 감면에도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자, 조세 우대 조치의 조세 평등주의 위반 여부 심사 기준은 근데 합리성 심사라죠. 이 조세 우대 조치가 평등 원칙에 반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나 조세 평등주의 위반 여부 심사 기준은 합리성 심사를 한다. 자, 이렇게 조세 감면에 대해서는 입법 재량이 인정되니까 합리성 심사를 하고요. 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중과세 대상으로 한 게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냐? 이거 위반된다고 봤죠. 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이것은 어떤 건축물이 고급 오락장용인지 너무 좀 불명확하다고 봤어요. 따라서 조세 법률주의, 과세 요건 명확주의 위반이 된다고 봤고요. 자, 위혼 시 재산 분열에 증여세 부과하는 게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냐? 자, 이것도 위반된다고 봤죠. 자, 이혼 시 재산 분열은 청산적 성격에, 그리고 부양적 성격이 있다고 했죠. 자, 청산적 성격에 부양적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증여는 무상취득에 부과되는 건데, 자, 이거는 청산이든 부양이든 무상취득은 아니죠. 따라서 이거는 실질에 맞지 않는 과세로서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다. 자, 유사 석유 제품 제조자와 석유 제품 제조자를 동일하게 과세한 게 조세 평등주의 위반이냐? 자, 이건 위반이 아니라고 했죠. 자, 유사 석유 제품 제조자든 석유 제품 제조자든 자동차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또 교통 혼란의 원인이 되니까 둘 다 똑같이 부과하는 게 평등주의 위반은 아니다. 자, 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에 조세 법률주의가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죠. 조세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에 필요한 재정 충당을 위해서 반대 급부 없이 강제로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죠. 반대 급부가 없다. 자, 근데 건강보험 보험료는 어때요? 반대 급부가 있죠. 네, 반대 급부가 있고, 요 조세와 다르게 또 부가 징수하는 주체가 다르죠. 자, 그런 면에서 이건 조세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조세 법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재정 조달 방법을 조세로 할 것인가, 부담금으로 할 것인가. 자, 이에 관해 입법자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인정되느냐? 자, 인정되지 않죠. 자, 부담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세 법률주의, 이런 조세 명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처럼 조세에 관한 요 한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요.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또 조세 저항 이런 게 또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조세에 관한 형평성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함부로 이렇게 입법자가 임의로 자유롭게 부담금 방식을 선택해서 안 되겠죠. 자, 일반적인 과제 같은 경우 국가에 일반적인 과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조세를 해야 되죠. 모든 국민이 내게 하는 조세를 해야 되고 부담금 방식으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자, 부담금은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 따라서 입법자에게 이렇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봤고요. 자, 부담금이 재정 조달 목적과 함께 정책 실현 목적도 가지는 경우 징수 요건이 완화된다고 했죠. 자, 부담금은 재정 조달 목적 부담금이 있고요. 자, 정책 실현 목적 부담금이 있는데요. 자, 순수하게 재정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부담금의 요건이 좀 강화되는데, 자, 그와 함께 정책 실현 목적도 가지는 경우,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징수 요건이 완화되겠죠. 요 공익 사업과 부과되는 대상, 사람들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요하는데, 자, 그게 이제 정책 실현 목적도 같이 가지면 그 요건이 좀 완화된다. 자, 부담금의 공적 과제 실현은요, 자, 순수하게 재정 도달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지출 단계에서 공적 과제가 실현되겠죠. 자, 그런데 정책 실현 목적, 자, 이 정책 실현 목적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부과 단계에서부터 일부 공적 과제가 실현될 수도 있다. 자, 조세 입법에서 영구세주의를 따르는지, 자, 우리 조세 법률은 영구세주의를 따른다고 보죠. 우리 법률 한번 제정되면 자, 그 법률이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잖아요. 따라서 조세에 관한 이제 법률은 영구세주의를 따른다. 자, 계속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그 법률에 근거로 해가지고 계속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1년세주의가 있죠. 자, 1년세주의는 1년마다 계속 이제 법률을 바꿔가야 그 법률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걸 1년세주의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요. 자, 법률은 일반적으로 계속 효력이 있는 거니까 영구세주의를 따른다고 본다. 자, 납세 의무의 중요한 사항도 행정 입법에 이임할 수 있는가? 자,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 기본적인 면은 이제 법률에서 정하고, 자,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 입법에도 이임할 수 있다고 보죠. 자, 그 세부적 사항에서는 그래서 행정 입법에 이임할 수 있다. 실효된 법률 조항을 과세 근거로 삼는 게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냐? 자, 이거 위반이 된다고 봤죠. 실효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 법률이에요. 더 이상 법률로서 효력이 없는 거. 자, 이것을 과세 근거로 삼는 건, 자, 확장 해석 또는 이제 유추 해석에 해당한다고 했죠. 자,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자, 조세 법률주의 위배다. 재정 사용의 합법성, 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이냐? 자, 이건 기본권이 아니라고 했죠. 자, 재정 사용의 합법성, 타당성, 자, 이걸 감시하는 건 이제 전문성을 갖춘 국회가 할 일이다. 따라서 납세자, 국민이 가지는 권리는 아니다. 자, 예산상 조치 수반하는 법률안 제출할 때, 자, 정부는요, 자, 비용 축에서뿐만 아니라 재원 조달 방안도 같이 이제 첨부해서 제출해야 된다. 자, 의원이 법률안 제출할 때는 비용 축에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정부가 제출할 땐 재원 조달 방안도 같이 이제 제출하도록 했죠. 자,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비. 자, 준예산은요, 회계 연도가 이제 다가오는데, 이제 국회가 이제 예산안 통과 못한 경우, 자, 그럴 경우 이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이제 집행할 수 있죠. 이제 그걸 준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자,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비는 우리 헌법에 나와 있죠. 자,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간, 헌법뿐만 아니라 자,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간의 경비도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법률상 지출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도 자,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네요. 자, 예산안은 수정 동의에 50명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자, 일반적으로는 30명이었죠. 자, 일반적인 의안이나 법률안에 대해서는 30명이었는데, 자,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자, 50명 이상을 요한다. 자, 기간 내 11월 30일이죠. 자, 11월 3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예산안은 자, 본회의에 자동 부의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국회가 예산안을 삭감할 경우에는 자,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죠. 삭감이 아니라 예산안을 이제 증액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땐 정부 동의가 필요하고, 자, 삭감이나 폐지할 때 이때는 정부 필요하지 않다. 세출 예산의 지출을 위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나? 자, 우리 예산 비법률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상호 불변 관계에 있고, 예산이랑 법률은 상호 불변의 관계가 있다. 다만 상호 구속 관계에 있죠. 상호 구속 관계에 있어서 예산을 지출하려면 그에 따른 이제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세출 예산으로 잡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출을 위해서는 법률 근거 필요하다. 자, 대통령이 예산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자, 예산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예산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인정되지 않는다. 자, 예산은 이제 국가 정책 계획 1년 회계 아니에요. 이거 엄청 중요하죠. 따라서 반드시 이건 통과돼야 된다. 따라서 거부권 행사 이런 거 인정되지 않고요. 자, 다음 예산안 제출, 정부의 예산안 제출은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해야 되고요. 자, 국회는 30일 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해야 된다. 헌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고요. 자,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수정. 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하는 거예요. 자,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 예산안 의결 행위가 헌법소원 대상이냐? 자,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죠. 자, 예산안은 어때요? 예산은 국가 기관만 기속하죠. 자, 국가 기관만 구속할 뿐 일반 국민은 구속하지 않죠. 따라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자, 계속비의 경우에는 연한을 정하여 국회 의결을 얻어야죠. 자, 1년이 아니라 이제 단연에 걸쳐서 이제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한을 정하여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자, 정부의 국채 모집이라 예산에 부담이 될 계약 체결 시 국회 통제. 자, 사후 승인이 아니라 사전 의결을 받도록 했죠. 국채나 예산에 부담이 될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에게 궁극적으로 이제 부담이 오는 거니까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했다. 자, 결산 심사 절차네요. 자, 결산 심사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감사원이 심사를 하고 정부를 이제 보내서요. 정부는 다시 이제 소관 상임위원한테 정부에서 이제 국회로 오는 거죠. 자, 국회에 이제 소관 상임위가 먼저 심사를 하고 이제 자, 이걸 예산 결산 특위를 보내고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본회의가 의결하게 된다. 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 감사위원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냐? 자, 국회 동의 필요 없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에요.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 동의를 요하지만 재판관은 동의 필요 없고요. 자, 감사위원도 마찬가지죠. 감사위원 임명 시 동의 필요 없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국무총리 서리를 임명한 게 위헌이냐?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인이 각하 의견이어서 각하 결정했죠. 자, 긴급 현안 질문을 위한 의원 정족수는 20인 이상. 자, 이출증 김변으로 외우라고 했죠. 자, 긴급 현안 질문을 위해 의원 정족수 20인 이상이 요구해야 된다. 자, 대통령에 대해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지. 자, 국회는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출석을 해서 이제 발언을 거라는 있죠. 자, 그리고요 이제 국무총리, 국무위원회 또는 정부위원회 한해서만 이제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국무총리, 국무위원회 해임 요구에 대통령이 기속되느냐? 자, 해임 건의라고 했죠. 해임 건의라서 기속되지 않는다. 해임 요구에. 자,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에도 기속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해임 건의로 돼 있죠. 둘 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구속되지 않는다. 해임 건의에. 자, 정치적 이유로 해임 건의가 가능하냐? 자, 가능하죠. 우리 헌법은 어떤 사유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자, 탄핵 소추와는 다르죠. 탄핵 소추는 이제 헌법이나 법 위반, 요걸 이제 사유로 이제 두고 있는데요. 해임 건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 이유로 그래서 할 수 있다.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 사유에 대해서. 해임 건의 자체가 이제 대통령은 약간 간접적으로 이제 견제하는 수단이죠. 자, 그러다 보니 정치적 이유로도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 자, 해임 건의 정족수는요. 제적의원 3분의 1 발의에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자, 소추사유, 탄핵 소추사유예요. 탄핵 소추사유가 다수일 때 소추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지 여부는 자, 국회의원들의 자유의사에 속한다고 했죠. 자, 의장이 그래서 탄핵 소추사유를 분리하여 각각 표결에 붙일 수 있느냐? 자, 그럴 수 없다고 봤죠. 자, 이렇게 탄핵 소추사유 여러 개 한꺼번에 해가지고 하나의 안으로 냈는데 자, 이렇게 의장이 이것을 분리해서 각각 표결에 붙일 수는 없다. 불문헌법 위배도 탄핵 사유가 되느냐? 불문헌법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고 했죠. 따라서 불문헌법 위배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국회에 탄핵 소추 의결을 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존재하느냐? 자, 재량이라고 했죠. 탄핵 소추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서 재량행위니까 헌법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탄핵 심판 절차는 자, 헌법이나 이제 법률 위반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거는 그 탄핵 소추 사유를 봤을 때 규범적 심판 절차라고 보죠. 다만 이게 탄핵 소추 절차는 자, 국가기관 사이, 자, 의회, 국회가 이제 행정부, 고위직 공무원이나 자, 사법부 공무원이나 이렇게 국가기관 사이에 견제 성격을 가진다고 했죠. 탄핵 소추 절차는. 따라서 재량행위다. 자,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 성격이라서 자, 입법부가 어떤 수단으로 견제할 것인지는 이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탄핵 소추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재량에 맡겨져 있다. 자,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냐? 자, 이거는 사법적으로 이행, 규범적 이행이 가능하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법부가 판단할 사항은 안 된다고 봤죠. 따라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건 이제 헌법상 의무라고는 봤어요. 대통령이 이제 취임 선서할 때 이렇게 성실히 직책 수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서를 해야 되니까 자, 헌법상은 의무긴 한데 자, 그 이행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탄핵 소추 사유에 직무 수행에 불성실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자, 대통령이 국민 신체 안전 보호 의무. 자, 일단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의 신체 보호 의무 이런 걸 지고 있죠. 다만 거기서부터 이제 구체적 행위 의무, 자, 구조 활동에 직접 나서야 된다든가 그런 의무는 도출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국무총리 탄핵 소추 정족수네요. 자, 이건 제적 3분의 1 발의에 제적 과반수 찬성을 요하고요. 대통령은 자, 그 막대한 중요성 갖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좀 과중돼 있다. 자, 제적 과반수, 여기 3분의 1이었는데 이제 과반수의 발의가 요하고 제적 과반수였는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적 3분의 2 찬성을 요한다. 국회법상 탄핵 소추안 표결 전 반드시 토론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죠. 자, 우리 헌법이든 국회법이든 탄핵 소추안 표결 전 반드시 토론을 해야 되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토론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별도 조사를 거치지 않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이 위헌 위법이냐? 자, 이것도 위헌 위법은 아니라고 했죠. 자, 별도 조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우리 국회는 또 자율권을 갖고 있잖아요. 자유롭게 그래서 이런 안도 낼 수 있는 거고 별도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런 이제 헌법에 나와 있지도 않고 국회법에도 있지 않다. 따라서 위헌 위법은 아니다. 탄핵 소추안 의결 절차는요. 24시간 이후 이제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이제 의결한다. 자, 헌법상 탄핵 소추 의결 받은 자의 권한 행사 정지 규정 두고 있죠. 헌법이. 자, 국정감사네요. 자, 국정감사 연역은요. 재헌헌법에 있던 게 이제 유신헌법 72년 헌법에서 폐지됐다가 현행 헌법에서 부활했죠. 자,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80년 헌법 제5공화국 헌법에서 신설됐다. 자, 국정감사조사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 있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고요. 자, 국회에서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느냐? 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는데 거부하려면 주무부 장관의 소명이 있어야 되고요. 자, 소명만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국회가 이를 수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관 소명을 수락하지 않으면 다시 이제 국무총리가 성명을 해야 된다. 자, 국무총리 성명이 여기서 없으면 이제 증언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특별시, 광역시, 도 2예요. 자, 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지자체에 대해서 국정감사하려면 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런 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가 위임 사무나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한해서 이제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시행 시기네요. 자,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거의 이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거다. 자,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시기를 정해서 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는 제적 4분의 1 요구에 의해서 이제 위원회가 이제 구성되고요. 자, 4분의 1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전국 속석이 이걸로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국정감사는 정기의 이전 30일 이내에 이제 실시하고요. 다만 이제 정기 기간 중 이제 감사할 수 있다. 이제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정기 기간 중에도 국정감사할 수 있고요. 자, 국정조사는 이제 4분의 1 요구로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국정조사를 하게 되고요. 특정 사항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한다. 대통령령 등의 재개정 또는 폐지 시 1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요. 대통령령 같은 경우에는 입법 예고 시에도 이걸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 요구. 국회는 이제 감사원에 대해서 이제 감사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국회의 이제 감사 기능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대해서도 이제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이 들어왔다. 특정 사안에 이제 대해 할 수 있고요.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국회의 국방 및 외교 정책에 대한 동의권이네요. 선전 포고할 때나 파견할 때, 그리고 외국 군대가 이제 국내 주류할 때, 이럴 때는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 국회 자율권의 근거네요. 국회 자율권의 근거는 권력 분립, 그리고 의회주의 요 사상에 근거한다. 국회 자율권은요, 국회가 이제 타 국가기관의 간섭 없이 국회 내부 문제라든지 의사에 관해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정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죠, 국회. 그래서 과거에 이제 군주 행정부의 이제 탄압을 받던 이제 국회, 그걸 이제 역사적 배경을 하니까 권력 분립 원칙 요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의회주의 사상, 국가의 이제 의사 형성, 요거는 이제 의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의회주의 사상에도 근거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 제명 처분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가? 우리 헌법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국회의 규칙 제정권이네요. 국회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 제정권을 갖는다. 교사단체 구성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을 헌법이 보장하느냐? 헌법에는 교사단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국회법에 있다. 교사단체에 대한 구성할 수 있는 요 규정에 대해서는 국회법이 하고 있고요. 의장의 의사진행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존중해야 되는지, 의사 자율권, 국회 자율권은 폭넓게 인정해 줘야겠죠. 따라서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하게 위배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의사진행 판단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존중해야 된다. 의장석을 점거하고 조치에 따르지 않은 의원 징계 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가 필요하냐? 이거는 윤리특별의 심사 거치지 않고 바로 징계 가능하도록 이제 법률이 이제 바뀌었었죠.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이렇게 의장석 점거하고 조치 따르지 않은 주먹 다툼으로 이제 의장석 점거하면 안 되고, 근데 말로 다투라고 이렇게 이제 국회법이 다 바뀌면서 이렇게 의장석 점거하고 조치 따르지 않은 의원 징계할 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않도록 바뀌었다. 모욕당한 의원의 징계 요구할 때는 찬성 의원 필요하지 않다고 봤죠. 원래 일반적으로 20인 이출진 김변 기억나시죠? 징계 요구 시 찬성의원 20인이 필요한데, 모욕당한 의원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제 찬성은 필요하지 않다. 교사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의한 의장의 상임위원 사보임 행위가 자율권에 속하는지, 자율권에 속한다 그랬죠. 조직 자율권, 상임위 누가 하게 할 것인가, 이거는 국회의 조직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 사보임 행위, 자율권에 해당한다. 자율권에 해당하니까 폭넓게 보장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게 됐고요.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개선 행위가 권한쟁의 심사 할 때 자율권에 해당하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헌법이나 법률 명백히 위반했는지 그 여부를 이제 권한침해 심사를 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사직을 할 수 있는데요. 의원이 사직하려면 회기 중에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폐회 중일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이렇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의원이 견임할 수 있는 직은 우리 국회법에서 딱 국회 국무총리랑 국무위원만 규정하고 있다. 그 위에의 직은 겸임할 수 없죠. 그래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그래서 우리 겸직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의원에 대한 정당 내부에 사실상 강제는 허용된다고 했어요. 의원은 정당 대표로서의 지위와 국민 대표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정당 대표로서의 지위에
의해서 자,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 법적 강제는 아니죠. 자, 신분 상실은 안 되지만, 자, 의원의 신분 상실은 아니지만, 자, 사실상 강제는 허용된다. 따라서 정당 기속에 위반하는 의원은 정당으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고 봤죠. 제명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의원의 상임위 사부임하는 것도 이 사실상 강제에 포함된다고 봤죠. 자, 이렇게 그리고 자유임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위임이 정당의 지시에 기속되는 걸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정당 대표의 지위로서 의원은 이렇게 정당 내부에 사실상 강제가 허용되니까 의원의 상임위 사보임 하는 거, 의원은 정당으로서 제명하는 거, 자, 이게 다 자유임이 반하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봤어요. 자, 유권자가 정당 간의 의석 분포를 결정하는 권리, 국회 구성권을 갖느냐? 자, 국회 구성 갖지 않는다 봤죠? 자, 자유이인 관계에 있다고 했죠? 자, 명령적 위인 관계가 아니고 자유이인 관계에 있어서 자, 이렇게 유권자가 정당 간 의석 분포를 결정할 권리 이런 거는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 비례대표 의원의 소속 정당 탈당할 시 의원직 상실 규정을 줄 수 있느냐? 줄 수 있다고 했죠. 우리 헌법재판소는 과거 판례에서 자, 법률로 두는 경우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이제 바로 이렇게 의원직을 상실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봐서요. 자, 법률로 이제 두는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할 수 있다, 탈당할 그런 취지로 이제 판결을 내렸죠. 자, 그리고 현행 법이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할 때는 의원직 상실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자유이임에 이렇게 반하는 규정이다라는 이렇게 비판하는 견해가 있죠. 그래서 면책 특권으로 국회 내 책임도 면책되느냐? 자, 국회 내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국회 내에서 징계적 책임은 가능하다. 자, 허위라는 걸 모르고 한 발언이 면책특권 대상이 되느냐?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봤죠. 자,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좀 넓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렇게 허위라는 걸 모르고 한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봤고요.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 공소 제기된 경우 우리 법원은 공소 기각해야 된다고 이제 보고 있죠. 인적 처벌 조각 사유다. 특수한 신분 관계로 인해서 그 처벌이 조각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면책특권 인적 처벌 조각 사유로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는 이제 공소 기각. 자, 법률 위반에 따른 이제 공소한 것이라고 해서 이제 공소 기각을 받죠. 면책특권은 인적 처벌 조각 사유라고 했죠. 따라서 그 처벌이 조각될 뿐, 자,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은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행위를 교사 방조한 자의 법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봤죠. 제한적 종속 형식에 따르면 위법성 다 인정되는 거니까 자, 행위를 교사 방조한 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직무행위에 통상적 부수행위도 포함된다고 봤죠.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통상적인 부수행위도 포함돼서 면책특권을 좀 넓게 인정하고 있다. 자, 그래서 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의 사전 배포 행위, 자, 이것도 통상적 부수 행위로서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봤죠. 자, 그리고 국회의원이 정부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한 거, 자, 이것도 정부기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그 통상적 부수 행위로서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봤고요. 자, 면책의 효과는 임기 만료 후에도 적용된다고 봤죠. 자, 임기 중에만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자유롭게 발언이 할 수가 없겠죠. 이게 4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끝나고 바로 책임을 묻게 되면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 면책특권에 아예 그 취지가 몰각되니까 임기 만료 후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된다. 자, 의원이 현행범인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가능하냐? 체포 가능하다고 했죠. 현행범은 현재, 해동, 체포구금X 그렇게 외우라고 했죠. 자, 회기 전 체포된 국회의원이 회기 중 석방. 자, 회기 전에는 국회 동의 없이도 이제 체포할 수 있는데요. 자, 회기 중에 이제 석방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자, 석방 요구에 이제 4분의 1 필요하다고 했죠. 전국 속석임. 자, 국회 요구 시 그래서 회기 중 석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현행범은 석방할 수 없다. 자, 그래서 현행범인 경우에는 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가능하고요. 자, 회기 전 체포된 국회의원이 현행범이라면 석방 요구도 할 수 없다.
자, 회기 중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을 집행할 수 있는지. 자, 우린 불체포 특권이죠. 불체포 특권. 자, 체포 구금 당하지 않는 거지. 자, 이것이 이제 유죄 판결 나고, 불소추 특권은 아니라고 했죠. 자, 불소추 특권이 아니다. 그래서 소추도 가능하고 수사도 가능해서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나오면 자, 형을 집행할 수 있다. 자, 회의장 안에서 현행 범인인 의원, 자, 의원을 체포하는 경우에, 의원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자, 의장 명령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의원의 체포 동의 요청 절차, 자, 관할 법원 판사는 정부를 거치도록 했죠. 자, 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로 오는 게 아니라 자, 정부를 거쳐서 이제 정부가 국회에 이제 요구하게 된다. 체포 요구. 자, 자격심사는요, 3자 패수로 열어야겠죠. 3자 패수. 자격심사 청구에는 30인 이상의 이제 찬성을 요한다.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 시에는 이제 전국 속석임 4분의 1이죠. 의원 당선 시 사립대학 교원 사직하도록 한 게 공무단위권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의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입법 권한 그리고 이제 국민의 이제 의회 조정 그런 권한을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충돌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이제 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 교원 사직하도록 한 게 공무단위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어요. 자, 또 배운 데까지 복습해 봤습니다.